안녕하세요. 어, 코로나 때문에 재택 수업을 하게 돼서 많이 답답하죠. 더군다나 아직 교재도 없는데 이 교재를 구하려면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그 구내 서점에 가야 되는데 그 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교재를 구할 수가 없죠. 교재는 바로 이 책인데요. 그 제가 지은 책인데 이게 그 소량으로 찍어내 가지고 어, 일반 그냥 시중 서점이나 또는 인터넷 서점 이런 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구내 서점에나 가야 되는데 뭐 그때 가야 나중에 이제 그 이 재택 수업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이래야지 그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는 동안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그 이캠퍼스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장의 내용은 이 미분적분의 이제 기초 수학 전체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사실 실제 수업에서는 이거는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굴을 좀 작게 해서 보도록 하죠. 예, 바로 이 건데요. 1장이 그 실수와 함수 그래가지고 그 집합, 실수, 함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이캠퍼스에다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 무료 버전이라서 이렇게 밑에 광고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합부터 보도록 하죠. 화면이 너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네요. 더 크게.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화면에 얼굴이 있으니까는 이거 좀 가리네요. 화면을 좀 얼굴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이따가 보도록 하죠. 집합이란 보면은 여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한 어떤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한 대상. 예, 이게 이제 그 집합의 정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집합의 그 하나하나의 그 대상들을 모여진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집합은 영어로 set, 그 다음에 원소는 영어로 element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기호니까 뭐 x는 s에 속한다, x는 s에 속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타내면 뭐 집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 다 나열한 거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명제를 써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나타낸 거 이런 걸 조건 제시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그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퀄 0을 만족하는 x 그러면 이런 x는 2와 3 두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준 것, 이거를 이제 조건 제시법, 이렇게 원소를 나열한 거, 이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부분 집합. 이제 그 2학기 때 그 집합 논리와 집합이라는 걸 배울 때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다시 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분 집합의 정의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하는 것은 A에 속하는 모든 X가 다 B에 속할 때, 그럴 때 부분 집합이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A는 B를 포함한다.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같은 것도 부분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다는 거는
그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그 A와 B는 서로 같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같지 않고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는 진부분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퍼 서브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집합, 원소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합집합은 두 집합에 원소를 다 모아놓은 것, 다시 말해서 X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A에도 속하거나 B에도 속하는, 또는 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를 이제 합집합이라고 하고, 유니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할 때. 그래서 여기 쉼표를 나타냈을 때 보통 그 and, 그리고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터섹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정리를 보면 배분 법칙이죠. 네. 요 증명은 아마 이제 논리화 집합에서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배분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집합 A와 B의 원소를 각각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요거를 그 곱집합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라는 거는 A와 B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그거를 이제 곱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집합을 곱집합한 거는 A제곱, 뭐 AN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수학에서는 그 여러 개 곱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파이. 그 여러 개를 더했다 그럴 때는 시그마를 썼었죠. 시그마. 이거는 여러 개를 더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파이는 여러 개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소문자 파이가 아니고 그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 파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A1에 속하고 두 번째 원소는 A2에 속하고 해서 마지막 N번째 원소는 AN에 속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수의 집합을 그 R이라고 나타내면 R2는 R 곱하기 N, 다시 말해서 좌표 평면이고 R3는 R 3개 곱한 것, 즉 좌표 공간을 뜻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수학에서 명제 그러면 그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분명한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P는 Q를 함의한다, 임플라이한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P면 Q이고 P면 Q이다. 이것이 둘 다 성립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하고 P와 Q는 서로 동치다, 같다, 같은 값을 갖는다, 이퀴벌런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한 요 얘기들은 아마 2학기 때 논리화 집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증명한다든지 하는 좀 어려운 얘기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수학은 이제 수를 주로 다루죠. 그래서 그 수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는 보면은 먼저 이 자연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서부터 쭉 점점 하나씩 커지는 이런 수를 이제 자연수라고 하죠. 그 논리화 집합을 배우게 되면 이 자연수를 또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자연수는 그냥 그 떨어진 수, 하늘에서 떨어진 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영어는 내추럴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은 요 글자 n, 제일 첫 글자 n을 따가지고 n자로 자연수의 집합은 이렇게 n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에다가 0이라는 수와 0이라는 수와 그 다음에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 그거를 정수라고 합니다. 이 정수는 흔히 Z로 나타냅니다. Z. 왜 Z냐 하면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Z로 하는 이유는 정수이기 때문에 Z.
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독일어로 자할렌이라는 말이 또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의 자할렌이라는 말에서 Z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 영어로는 인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루는 게 이제 유리수가 있죠. 네, 유리수는 그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기하분수란 뭐냐?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 다시 말해서 m분의 n 이렇게 썼을 때 이 m과 n이 서로 소인 경우. 그래서 흔히 그럴 경우는 이제 뭐 p분의 q로 많이 쓰요. 물론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으니까 m이 0이면 안 되겠죠. 얘가 0이면 안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리수. 그래서 영어로 그 레이셔널 넘버, 그러니까 이게 레이쇼, 요 영어가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있는 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수를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수는 소수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소수로. 그러면 소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하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0.75, 4분의 3은 0.75인데 0.75는 0.74,999 이런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3분의 1도 0.333333 이런 순환소수 또 7분의 17은 2.424 쪽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은 0.16666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보면 다 끝에가 이렇게 그 순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나타내면 또 이 7분의 17도 해보면은 그 어디선가에서 요것이 반복이 돼요. 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서 다 여기 보면은 유리수를 소수로 전개하면은 유한인 경우와 무한인 경우가 있는데 유한인 경우는 유한소수인데 그 유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순환소수, 순환하는 소수를 유리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순환하는 소수를 유리수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기하분수다. 기하분수를 또 그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리수는 그럼 뭐냐? 이렇지 않은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이렇지 않은 수가 뭐냐? 순환하지 않는 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무리수다 또는 기하분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학자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냐면 지금 수를 나타내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 실수를 지금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었는데 두 가지로 유리수를 어떻게 정했냐면 순환하는 소수, 그러니까 순환소수죠. 순환하는 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기하분수다. 근데 요 말이 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하자. 나타낼 수 없으면 무리수라고 하자. 근데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나타내 봐야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정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의가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의, 그게 이제 뜻이죠, 뜻.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새기는 거죠. 뜻을 부여하는 거죠. 어떤 말에다가.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무리수의 정의가 뭐냐, 실수의 정의가 뭐냐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의들을 가지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말들을 쭉 이렇게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쭉 수학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 증명을 하다 보면 좀 그 우리가 하지 않은 말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거기다가 또 정의를 하면 애매해지는 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할 때 이 사이에 있다. 이 말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정의하고 나면 모순되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수학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해 봤을 거예요. 점, 선, 면, 뭐 이런 것들을 뭐 선은 점이 움직인 거, 면은 선이 움직인 거, 뭐 점은 그냥 뭐 부피도 없고 넓이도 없고 그냥 길이도 없고 이렇게 위치만 나타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다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성질이지. 성질일 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정의하면 얘네들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의하지 말자, 정의하지 말고 쓰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하지 않은 용어다. 그래서 무정의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와 무정의 용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어떤 수학적 사실을 만들어낸 거,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사실을 만들어낸 거를 정리라고 해요. 그런데 정리를 증명하려고 하면 계속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어떤 사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P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 P를 증명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뭐가 필요했냐면 P 뭐 1이 필요했어요. 그래? 근데 P1이 이게 수학적으로 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또 가니까 거꾸로 또 올라가 보니까 P2가 필요해요. 또 그 위로 올라가니까 P3이 필요해요. 이런 명제들이 계속 필요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랬더니 제일 끝에 가서 여기 뭔가가 하나 딱 필요한데 얘를 증명할 수가 있을까 하고 딱 가봤더니 이건 증명이 안 돼. 근데 이거를 이게 참이라고 해야지만 얘가 참이 되는 거죠. 쭉 내려와서 보면. 그럼 이건 어떡하지? 이거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이게 참이라는 거 우리 근데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그 미리 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들을 공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엑시옴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그러하다고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명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수학은 무정의 용어와 공리 누구나 다 그러하다고 정의하지 않은 무정의 용어와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는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공리와 그 다음에 그 뜻을 정한 정의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쭉 그 증명해서 정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라는 거를 그러면 정의 만들어내보자 이거죠. 정리해보자. 그래서 한 게 이제 체의 공리 보면 체의 공리 그래서 체의 공리라는 거는 그 덧셈과 그다음에 곱셈 그리고 그 덧셈과 곱셈의 그 배분 법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증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참이다라고. 그래서 이걸 체의 공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제 2학년 때 그 해석학 시간에 다시 또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그냥 간단히 그냥 넘어갈게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고 덧셈에 대한 역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곱셈과 덧셈에 대한 배분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최의 공리라고 하자. 이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뺄셈은 덧셈에 이 A-B의 이 B를 뺀다는 거는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걸로, 그 다음에 A 나누기 B는 이 B로 나눈다는 거는 B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정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죠. 우리가 당연히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다 증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증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해석학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최의 공리라는 거는 그 덧셈, 곱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수를 가만히 보니까 순서가 있죠. 크기.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한 게 바로 요 순서의 공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 세 가지가 성립한다. 셋 중에 하나가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꼭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아니, 증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가 있다. 크기. 그래서 그걸 순서의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의 공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순서의 공리입니다. 순서의 공리에 의해서 이런 성질들을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절대값이라는 것은 그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로 정의하죠. 그럼 이거를 절대값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런 그 내용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내용을 위로 잠깐 넘어가서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 보면은 2에서 5 사이에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구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2보다 작은 애들 전부 다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 있는 수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1 이런 거 하계 요 집합 A의 하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0도 하계, 1도 하계, 마이너스 1도 하계, 마이너스 2도 하계. 그러니까 하계는 무수히 많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큰 애들, 그러니까 2에서 5보다 더 큰 애들이니까 6, 7, 뭐 7.5, 뭐 이런 애들은 다 상계예요. 상계. 그리고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2분의 1, 1과 2분의 1, 1.7, 1.9, 1.98, 7, 6, 5, 4, 3, 2, 1,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계예요. 그런 것 중에 이 제일 큰 애, 제일 큰 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A의 하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거꾸로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애, 그러니까 7, 6, 5.5, 5.4, 5.1, 5.0, 1, 2, 3, 4, 뭐 이런 것들은 다 상계가 되죠. 그 중에 제일 작은 애를 상한이라고 불러요. A의 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하계가 있으면 아래로 6개, 상계가 있으면 위로 6개, 하계와 상계가 다 있으면 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없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구간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는 x보다 큰 쪽으로는 그 상계가 없죠. 상한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아래로는 하계가 있지만 위로는 없는 상계가 없는 그런 구간인 거죠. 얘는. 그랬을 때 완배성 공리는 뭐냐면 위로 6개인 임의의 부분집합은 반드시 상한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위로 6개인 부분집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위로 6개라는 거는 실수해서 보면 위쪽으로 6개니까는 상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5, 3, 3.1 x인데 1.4 x인데 1.41 x인데 1.414 뭐 이런 것들 이런 집합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냐면 상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도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비성 공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요 얘기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2학년 때 해석학을 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 얘기를 다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체의 공리, 순서의 공리, 완비성 공리를 모두 만족하는 집합. 그거를 실수라고 하자. 다시 말해서 실수라는 집합은 체의 공리와 순서의 공리와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실수라고 하자. 그래서 실수를 정의하고 실수를 영어로 리얼 넘버 그래서 R이라고 써요. 그럼 얘는 실수는 어떤 게 돼 있냐면 실수 중에는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는 그 Q로 씁니다. 왜 Q로 쓰냐면 B라는 뜻의 그 영어 quotient에서 Q를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얘의 여집합 Q 컴플리먼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의하고 실수를 유리수를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죠? 예, 연습 문제도 어려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쉬운 얘기죠. 수직선이 뭔지 알죠? 직선에다 수를 대응시킨 거. 그러면 수직선에는 수가 대응되고 수직선에는 여기 0을 기준으로 1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에는 수가 대응되고 수직선에 있는 한 점은 수에 대응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원점 그다음에 요 1 이런 것들을 좌표라고 얘기하고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의 차로 얘기하죠. 그다음에 구간 해구간 개구간은 양쪽 어느 쪽이 열려 있는 거, 그다음에 폐구간은 닫혀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양쪽이 포함될 때 폐구간, 양쪽이 포함되지 않을 때 개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좌표는 이런 식으로 x축, y축을 나타내고 x축, y축, 그다음에 여기 원점을 나타내고 그랬을 때 점 P를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집어넣는 거. 이거를 좌표라고 하죠. 그래서 x좌표와 y좌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이제 그 수학을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함수가 있죠. 함수는 보면 두 집합 사이의 함수다 하는 것은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y의 단 하나의 원소 y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원소 x에 대하여 y의 단 하나가 대응될 때 그 대응 관계 f를 x에서 y로의 함수 영어로 펑션 또는 사상 매핑에서 표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이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x x 그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y에 있는 집합의 원소로 가는데 한 개가 반드시 한 개로 가야 된다. 한 개가 반드시 한 개로 가야 된다. 한 개가 반드시 한 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개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돼. 한 개가 반드시 한 개로 가야 돼요. 그런 거를 함수라고 하는 거죠. 두 개가 하나로 갈 수는 있어요. x에 있는 두 개의 원소가 한 개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요 밑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그 문장을 써서 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예 넓은 데 가서 봅시다.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개가 두 개로 가면 안 된다. 즉 x1하고 x2하고가 둘 다 x의 원소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같다면 즉 이걸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x1하고 x2하고 같으면 이것도 같아야 된다. y로 갔을 때 그 값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얘가 요식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라지 x를 f의 정의역 그리고 y를 공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x의 f에 의한 값을 x의 상이다. 상, 이미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상을 전부 다 모아놓은 요 fx, 라지 fx 요거를 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집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별다른 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집합으로 생각을 해요. 실수집합이나 또는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무리함수처럼 이 4-x제곱의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 함수가 정해지겠죠. 이 식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 루트 안의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으로 정의역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는 또 1대1 함수 또는 단사 함수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한 개가 한 개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x에서 y로 갈 때 한 개가 반드시 이렇게 한 개씩. 그러니까 어떤 거가 안 되냐면 두 개가 한 개로 가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 개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틀린 거. 이거는 단사함수. 이거는 함수함수 아닌 거. 그래서 요 1대1 함수, 단사함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 x2하고 다르면 fx1하고 fx2하고 다를 때 그럴 때 단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내용도 요 식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를. 그 다음에 위로의 함수, 전사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onto 펑션 또는 전사함수, 서젝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데 여기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x에서 y로 완전히 이렇게 덮일 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요런 원소가 없을 때 이렇게 요런 애들이 없을 때 이렇게 요거가 전사 이건 전사가 아닌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또 식으로 나타내면 넓은 데 가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전사함수랑 f가 x에서 y로 가는 전사함수다. 위로의 함수다. 또는 영어로 on to다 하는 얘기는 언제 하느냐. 아까 빈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빈 게 있으면 안 된다. x에서 y로 가 이렇게 f가 가는데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y에서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임의의 y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뭐 아니라 그럽시다. 에 대하여 이건 생략에 대하여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딱 하나 찍으면 반드시 거꾸로 이렇게 오는 여기 x가 있어야 된다. 여기 x가
여기 y1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 요런 x가 있어야 된다. 요런 x1이 있어야 된다. 요런 애가 있어야 된다. 대하여 f의 y1 equal x1인 x1이 x 라지 x에 존재한다. 요게 바로 전사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요런 x1이 있느냐, 요런 x1을 찾아낼 수 있느냐, 요런 x1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항상 어떤 거든지에 대해서든지 어떤 y에 대해서든지 항상 그런 x1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전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요 1, 요 1, 요거는 다 떼고 얘기합니다. 생략, 삭제. 그러니까 임의의 y에 대하여 적당한 x가 존재해서 fy 꼴 x가 되면 그런 이 x, 스몰 x가 라지 x에 존재하면 그럴 때 전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전사이면서 동시에 단사가 되는 함수를 전단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알죠? 뭔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아니라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 0이 아닌 걸로 나눌 때 또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함수가 됩니다. 더군다나 합성함수, 함수를 이렇게 합성한 거죠. 합성함수가 뭔지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아이고 소리 지웁시다. 지웁시다. 이거 지우면 다 지워지는데. 에이, 넘어갑시다. 얘만 지우는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자, x, y, z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x에서 y로 가고 y가 g에서 z로 가면 이거 순서대로 오자. g 동그라미 f 이렇게 한 거는 f로 먼저 가고 x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f에 의해서 x가 가고 여기 있는 x가 여기 fx가 되고 그 fx가 g에 의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g 동그라미 f 합성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는 아마 저 뒤에 가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더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같은 값을 갖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이고 y축일 때 이렇게 되는 애죠. 그리고 항등함수는 x 이퀄 x니까는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이고 y축일 때 원점일 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나 y 이퀄 x 같은 거죠. 이거는 y 이퀄 c. 네. 다항함수는 식이 다항식, 함수의 식이 다항식 형태예요. 이렇게 다항식 형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하는 뭐 그러는 것들이 다 다항함수에 해당하죠. 그리고 상수함수는 0차 다항함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수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 분수 다항함수의 분수죠.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분수꼴 다항함수의 분수꼴로 써진 거 그런 걸 유리함수라고 얘기하죠. 물론 다항함수의 무리식 형태로 써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여기 다항함수가 여기 들어갔고
이런 거 이제 무리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수함수, 항등함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은 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y제곱, x의 세제곱, y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 이퀄 0 이거를 y에 관해서 풀 수 있겠죠? y는 해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y에 관한 다항식을 풀어서 나온 함수 그런 것들을 대수적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y에 관한 다항식 y에 관한 다항식에 여기 보면 y에 관한 다항식에 해가 되는 함수들 그런 거를 대수적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수적인 함수는 그래도 좀 다루기가 편한데 대수적이지 않은 함수들 다시 말해서 이런 다항 y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것들의 해가 되지 않는 함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이런 것들이 바로 대수적인 함수가 아니에요. 대수적인 함수가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함수다. 트랜센덴탈 펑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외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역삼각함수,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초월 함수들은 조금 다루기가 약간 좀 불편한 그런 함수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 실수와 함수, 집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는 아니면 질문할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캠퍼스에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올리면은 제가 응답을 해주겠습니다. 뭐 동영상을 보고 소감을 단톡방에 올려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겠죠? 예. 재택 수업 기간 동안 몸이 근질근질하고 힘들겠지만 건강에 힘쓰면서 잘 버티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태해지면 안 돼요.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